XML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질문 있거나 이해 안 갔거나 완전히 내 것으로 안 된 거. 선우, 답변할 거지? 자, XML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삭스 대 돔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구두로 저기 잠깐 설명했었고, 문제는 얘네들이 뭔지, 얘네는 어디다 쓰는 건지 알면 되는 건데, 삭스나 돔은 다 JAXP, 자바로 XML을 처리하기 위한 API인 거야. 자바에서 만들어준. 근데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 요즘에는 삭스랑 돔을 섞어서 반반의 성격을 갖는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린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면 헷갈리니까. 삭스는 이벤트 기반이더라. 그래서 XML 파일을 주면 삭스 파서라고 하는 애가 XML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엘리먼트가 발견되고 엘리먼트가 끝날 때마다 우리한테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더라. 이벤트는 우리 UI 코딩 해봤으니까 알지? 버튼이 눌러졌을 때 온 클릭 이벤트 막 이렇게 add 셀렉션 리스너 이렇게 달았던 것처럼 여기에다도 삭스 파서를 new 해서 만든 다음에 XML 준 다음에 여기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 뭐 해가지고 이벤트 리스너를 달면 그 우리가 단 이벤트 리스너는 삭스 파서가 우리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발견됐을 때. 그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삭스는 긴 XML, 일반적으로 엄청 긴 XML인데, 그러니까 이거 쓸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첫 번째 그거는 XML의 크기가 어떠냐. 한 번에 다 읽어서 메모리로 올릴 수 있냐, 없냐 따져야 되고, XML을 동적으로 수정을 가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엄청 긴 500메가, 700메가짜리 XML인데 동적으로 뭔가 엘리먼트를 찾아서 엘리먼트의 값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삭스로만 처리할 수 없고 삭스 가지고 뭔가 또 덧대기를 해야 되는 거고 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메모리 빵빵하게 해가지고. 근데 XML을 뭐 이런 삭스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XML 드르륵 해서 한 번만 읽고 마는 거. 컨피그레이션. 컨피그 파일은 쭉 읽어가지고 필요한 정보 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XML이 엄청 큰데 거기에서 일부분만 우리는 관심 있을 때 돔으로 가져가는 거는 돔으로 가져갈 때 가장 큰 특징 XML의 내용을 바꿔야 돼 동적으로 이럴 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HTML 그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가 만들어주는 돔 객체인 거지 거기에다가 뭐 H1 태그 그러니까 엘리먼트 하나 틱 만들면 화면에 틱 나타나잖아 이런 거 할 때 쓰더라. 이거 두 개는 이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실습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 근데 막 뭔가를 막 복잡하게 할 필요는 다 외우면 돼. XML 파싱하고 하는 거 이렇게 짜는 거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얘네들을 삭스나 돔 파서를 해서 뭐 파싱하고 이런 거를 할 일은 거의 없어. 이미 파싱된 돔을 주거나 아니면 삭스 이벤트를 받아서 뭐 호출해 주거나 막 이런 게 녹아들어져 있어서 웬만해가지고는 얘를 그대로 파싱할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은 다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제이슨. 요즘에 제이슨 제일 핫한 제이슨. 제이슨은 봐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 거야. 이 약자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가 들어갔지. 자바스크립트. 이 제이슨이 언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야. 2010년에 제이슨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쯤에 많이 들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010년도 정도쯤부터 이제 제이슨 막 내가 들어봤어. 그때쯤에 제이슨이 뭐야? 뭐 별거 없어. 막 이렇게 야 XML은 안 쓰고 왜 이걸 써? 야 이게 요즘에 이거래. 막 그냥 썼던 거지.
봐봐. 제이슨에 무슨 문제가, 아니, XML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이슨으로 갔을까? 그리고 왜 제이슨일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 XML은 너무 가독성에 거기 중점을 둔 거야. 데이터가 너무 커.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거 보낼 때는 이 정도 적당히 커지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막 스트림 데이터나 엄청 큰 데이터야. 데이터 자체도 큰데, 거기다 XML 태그를 막 하면 그때 어떤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XML 마크업, XML 태그가 데이터를 몇 배를 키우느냐, 두 배를 키우느냐, 1.5배를 키우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 마크업이 필요하긴 한데, 마크업이 필요하긴 한데, 좀 줄이자. 그러니까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마크업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데이터의 양을 좀 줄이자. 야, 야,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EMP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넣고 EMP 닫고 그냥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한 상태에서 나온 게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심플하잖아. 그지? 열고 닫고 네임 밸류, 네임 밸류, 네임 밸류. 얘가 야 가독성은 얘나 뭐가 안 달라졌지? 별로 비슷하지. 근데 데이터의 양은 엄청 많이 한 70%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가자. 그럼, 야, 이게 중괄호도 될 수 있고, 대괄호도 될 수 있고, 무슨, 이것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개의 표현이 막 있었을 건데, 왜 굳이 이런 노테이션이었을까? 그러니까 보면, 이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바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문법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야. 우리, 자바에서 클래스 만들려면 퍼블릭 스테이트 뭐 어쩌고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잖아. 그래서 new 해가지고 막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객체 하나 new 해서 만든 건 거야. 자바스크립트를 해봤으면 알 거야. 잉? 그리고 앞으로 해볼 일이 있을 거야. 잉?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2010년도에 왜 그 많았던 대안들, XML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 그 많았던 대안들 중에 제이슨이어야만 하느냐? 보면은 이때 2010년도에 그러니까 XML이 유행했던 아까 내가 저기 국민은행 차세대 인터넷 뱅킹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주안점은 뭐였었냐면 그 모든 화면 개발이랑 로직이 전부 서버 단에서 이루어졌었어. 그거를 그쓴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거든.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모든 UI나 구성 이런 것들 로직은 전부 다 서버에서 만들어져서 와. 라고 해서 서버에서 셀렉트 문도 날리고 셀렉트된 결과 가지고 HTML 구성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완성된 HTML을 브라우저한테 퐁 줘가지고 브라우저에서는 팅 보이기만 했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XML 가지고 통신도 하고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저기 브라우저에 표시할 수 있는 보여주는 거는 HTML. HTML도 유심히 보면 XML이거든. 근데 HTML은 엘리먼트를 열고 안 닫아도 그러니까 자유성을 많이 준, 그러니까 아까 그 웰펌드 뭐 이런 것처럼 웰펌드 XML은 엘리먼트가 열렸으면 무조건 닫혀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는데 HTML은 XML에 나오기 전부터 막 그 마크업 랭귀지들을 가져다가 차용해가지고 막 얼키설키 막 쓴 거다 보니까 열린 태그가 있어도 안 닫아도 에러 안 나. 그냥 처리해 줄게. 의미적으로 통하니까 막 이런 게 막 구멍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2010년도에 막 이런 얘기가 XHTML을 쓰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HTML인데 XML 기반의 HTML이긴 한데 웰펌드 XML 형태를 갖춘 XML 파서로 파싱할 수 있는 HTML로 가자라고 해서 그걸 별도로 XHTML, 우리는 XHTML로 화면 구성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모든 쿼리도 XML로 관리하고 XML로 주고 받고 XML로 HTML 만들어갖고 브라우저한테 팅 주면 화면에 그냥 팅 뿌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때 썼냐면 그냥 뭐
뭐 폼 입력품 계좌번호랑 넣고 조회 눌러야 되는데 계좌번호 안 넣어가지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자바스크립트로 돌렸던 거지. 모든 건 다 HTML로 돌렸었어. 2000년도에. 그러다 계속 가면서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니들한테 UI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UI가 복잡해지는 거지. 되게 고객이 이 기능도 더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얘기했고 HTML 조립하는 것까지 전부 서버에서 하는 거에 대한 서버의 부하가 너무 심했던 거지. 그래서 점점 나눠져. 야, 화면 개발은 브라우저에서 좀 하면 안 돼? 서버에서는 그냥 쿼리문 해가지고 데이터만 조립하고 그 데이터를 화면을 다 구성한 HTML을 안 주고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만 줄게. 화면 구성은 니들이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해. 그러면 서버에서는 쿼리해서 데이터에서 흉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그걸 받아서 브라우저에서 화면 구성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서버 딴 부하가 적어졌겠지. 그러면서 PC들이 좋아진 것도 일목했지. 그때 옛날에 PC가 안 좋았는데 PC들이 막 그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서버급이야. 노트북이 전부 다. 근데 이 서버 CPU를 놀릴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써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씬 클라이언트에서 약간 팻 클라이언트로 복잡한 뭔가 기능을 많이 가짐. 브라우저이긴 한데 브라우저에서 그냥 HTML 렌더링 기능만 쓰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로직을 막 구성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자바스크립트였고 VB 스크립트였고 막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화면을 막 구성하는 정점이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지. 봐봐. 서버에서는 쿼리문을 쿼리한 결과 셋을 얘한테 줘. 그걸 받아가지고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브라우저에서 도는 펑션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돔 억세스 해가지고 화면에 뿌리겠지. 그러려면 서버에서 브라우저 쪽으로 데이터를 줄 때 XML로 주는 게 편해. 제이슨으로 주는 게 편해. 얘 코딩할 때. XML로 그동안에 야 우리 쓰던 게 XML이니까 XML로 가자. 뭐 그렇게 한 데도 많아. 서버 딴 입김이 세져가지고 우리는 못 고치네. 우리는 XML로 이미 모듈이 만들어져 있으니 우리는 XML로 줄 테니 그걸 받아서 처리하시오. 한 데도 초반에 많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XML로 줘. 자바스크립트는 그 XML을 파싱을 해가지고 다시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돔에다가 뭐 get 엘리먼트, set 엘리먼트 해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 쓸데없는 일이거든. 그럼 얘가 DB 셀렉트 날려서 리졸셋 얻어서 그거를 XML로 바꾸는데 CPU 리소스 들었지? XML 문장이 가지? 자바스크립트는 그 XML 문장을 또 돔으로 파싱해서 올리는데 또 CPU 먹지? 그걸 제이슨으로 바꿔서 세팅해야 돼. 뻘짓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서버에서 이미 XML로 하나, 제이슨으로 하나, 어차피 그 리졸셋 객체를 스트링 형태로 저렇게 레이어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든 한 번은 해야 되니 XML로 하지 말고 제이슨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서 제이슨으로 좀 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거 그냥 저거 그대로 이벨루에이션만 틱 시키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너 얼마나 편해졌어. 편하기도 하고 CPU를 얼마나 덜 먹냐는 거지. 그러면 야 서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제이슨 저게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표현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서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서 XML을 계속 대체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동안 XML로 통신한 제이슨으로 하세요. 제이슨으로 하세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냐면 서버 대 서버가 통신하는 쪽에서도 제이슨으로 통신해 버리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제이슨이 대충 1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제 주력 노테이션, 주력 그 포매팅 랭귀지라고도 하고 막 있는데 그거로 바뀌었다.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하면 좀 쉽겠지. 봐봐, 자체 설명적 특징을 갖지만 XML보다는 적은 데이터.
가독성과 성능 향상을 모두 좀 취한 거지. 그 다음에 문법도 되게 단순해. 중괄호 사이는 네임 밸류 쌍으로 묶는 거 콤마로 구분할 배치하고 이거는 문자를 배치한다. 근데 이건 배열인데 배열. 문자열로 배열을 표시한다. 이게 다야. 엄청 심플하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객체로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막 이런 애들. 스크립트 랭귀지들은 다 이런 거를 쓰더라고. 근데 점점점 스크립트 랭귀지 비중이 높아지고 자바스크립트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2010년도에 내가 이제 막 그 인터넷 뱅킹 하고 그거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저건 랭귀지도 아니야. 저걸 누가 해? 야, 자바 야 타입도 없어. 막 타입도 없어가지고 야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에러 나면 뭐 답도 없어. 야 중요한 건 저기다 넣으면 안 돼. 중요한 건 다 서버에서 자바나 C나 이런 걸로 다 저기 단넷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천덕꾸러기였어 살짝. 천덕꾸러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 그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도 클라이언트에서 왜 하냐? 일단 서버로 와서 체크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가지고 에러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바스크립트 쓰지 마. 이런 주의였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점점 하다가 편한데 좋은데 막 하다가 그럼 이제 그건 거야. 자바스크립트로 클라이언트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많아지고 이게 막 저변이 엄청 확대돼.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야 자바스크립트는 화면만 구성하는 거고 데이터는 어차피 서버에서 와야 되거든. 데이터가 서버에 있으니까. 서버 단 프로그래밍도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안 돼? 그러면 화면 개발할 때도 자바스크립트, 서버 단 개발할 때도 자바스크립트. 좋은데? 그래서 만든 게 노드.js.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프로그램 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벤트 드리븐이니 뭐니 막 좋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막 있었던 좋은 속성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요즘에는 오픈 API나 뭐 웹사이트 만든다. 서버 뭐로 만들었어요? 엔진엑스의 노드.js. 톰캣 얘기 나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파치 톰캣 모르는데요. 대부분 한 10명한테 그러니까 10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한 7, 8명 정도는 뭐 노드.js, 엔진엑스 노드.js로 만드는 거고 나를 포함한 한 2명, 많으면 3명이 톰캣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에서 널리 사용하면서 되게 유행을 했던 거고 결정타를 날려버린 게 이제 오픈 API 스펙이 탁 나오면서 이게 이제 웹 서비스를 오픈 API라고 하는 거가 완전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면서 XML이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나 저기 기록하는 랭귀지를 전락해버린 거지 살짝은. 근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MESML, SML, ML 해가지고 사용처가 겁나 많아. 무시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웹 개발,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 환경에서는 XML은 저 변방으로 사라지고 메인 중앙에는 제이슨이 짠 나타났던 거지. 그게 제일 확 이렇게 땡겨졌던 게 오픈 API가 유행하면서 요즘엔 이제 다 제이슨이지. MC큐브도 제이슨 통신하는 데가 훨씬 많을걸? XML 통신하는 데는 SOAP 말고는 다 없는 거고 대부분 다 그냥 스트림 통신하거나 제이슨 통신하거나 뭐 SOAP 배치나 SOAP 있는 데는 가끔 이제 XML. 그럼 제이슨은 어떻게 하냐? GSON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GSON 인터페이스 API 가지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슨을 또 막 쓰다가 최근 한 2020년, 21년 막 이때쯤부터 야물 야물 얘기 들어봤을까? 들어봤어? 야물, YML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내 귀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지. 그만 좀 배우자. 그냥 그만하냐 많이 묻다 아이가 막 이건 거지.
야,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나 MCQ 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나왔으니 공부해야 되는 거지. YML이 나왔어. 딱 그건 거야. 얘는 보니까 뭐라고? 에인트 마크업 랭귀지? 이게 나도 사전 뒤져보니까 뭐 엔트 아니다. 나 아니다. 나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래 자기는. 근데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달고 하는 거야 막 진절머리가 뭐 우리말로 토 쏠렸다고 해야 되나? 토가 나올 정도로 마크업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 마크업 랭귀지 말고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그리고 이름에다가도 XML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YML로 바꿔버린 거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 네임 밸류, 네임 밸류, 네임 밸류. 그러면 뭐 배열이랑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배열은 대시 그리고 뭐 얘 밑에 있어야 되는 건 들여쓰기. 들여쓰기인데 탭으로 들여쓰기 하지 마세요. 공백으로 들여쓰기 하세요. 데이터 표현은 이거 문자 이거는 배열로. 그러니까 더 데이터가 얘보다 얘가 더 줄어든 거지. 심지어 이거 야 불필요하게 더블 코테이션을 왜 붙이냐? 넣지 마. 그러니까 이런 중괄호 더블 코트 콤마 막 이런 애들이 기계를 위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사람 중심으로 가자. 중괄호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람은 들여쓰기가 더 편해.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 해가지고 우리 소스 코드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가져가자. 예를 들어 사원이 이렇게 있고 뭐 DPT 부서가 있어가지고 10번 부서에 사원이 4명 있었다. 라고 하면 DPT 여기다가 DPT 예노, DPT 이름 쓰고 들여 쓴 다음에 배열이니까 대시 붙여가지고 이걸 써라. 이거를 제이슨보다 적은 데이터, 높은 가독성. 가독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뭐 그냥 뭐 그나물의 고밥인 것 같고. 근데 데이터가 많이 줄긴 했지. 그리고 공백 문자 이용해서 들여쓰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이용해가지고 배열을 표시한다. 그리고 스네이크 YML 엔진 이용해가지고 YML 쓸 수 있다. 이거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YML을 가지고 통신에 쓰는 데는 못 봤어. 못 봤고, 그러니까 아까 그 XML을 가지고 컨피그레이션 한다고 했었잖아. 컨피그레이션도 하지만 그런 거 하거든. 스펙 문서들. 그 오픈 API 스펙 아니면 우리 그 이클립스 플러그인 할 때 플러그인.xml 이런 거 했었지. 플러그인.xml이 XML로 돼 있지. 그것도 이클립스도 2000년도 초반에 나와서 XML인 거야. 요즘에 나오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나중에 교육을 하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엔진들의 컨피그레이션 그 딕셔너리 그 디스크립터들은 다 YML로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오픈 API 스펙도 나중에 오픈 API 스펙도 제이슨으로 구성해라라고 쓰다가 요즘 2.3인가 2.3가로 넘어오면서 YML로 쓰는 게 표준으로 바뀐 거지. 그런 정도로 YML이 조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제이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 이렇게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고 혹시 파이썬을 해본 사람이 있었어? 있어? 파이썬으로 헬로월드나 이런 거 만들어 봤어? 파이썬 보면은 중괄호 이런 거 안 쓰지. 해본 거 맞아? 파이썬에서 뭐 함수 만들 때 함수 이름 쓰고 들여쓰기 한 다음에 함수 내용을 막 만들어. 함수가 언제 끝나? 내어 쓰는 함수가 끝나. 그게 난 처음에는 너무 생소해가지고 욕이 나오더라고. 이 바보들 미친 짓 아니냐. 이거 들여쓰기 깨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들여쓰기를 안 하면 코딩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게 생각을 좀 바꾸니까 얘 효과적인데?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하더라도 이클립스라 남이 만든 그 깃을 통해 가지고 정현이가 만든 거, 니들이 만든 거 있잖아. 제일 먼저 하는 게 들여쓰기 정돈 하는 거거든. 컨트롤 뭐 있잖아 우리 F인가? 팅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촥 맞추고 시작하거든. 들여쓰기가 안 맞은 상태로는 안 봐. 자바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들여쓰기를 안 하고 들여쓰기를 개판으로 했다는 거는 로직이 개판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이 맞더라. 그러면서 파이썬 하는 애들이 불필요한 중괄호 때문에 토 나오게 생겨가지고 중괄호를 없앴다. 들여쓰기, 내어쓰기 가지고 모든 로직을 다 표현할 수 있다. YML도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자바면 이게 파이썬인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 오늘은 이론만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 실습을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실습을 뭘 할 거냐면 인플로이 클래스 하나 만들 거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스트림으로 펴라. 스트림을 다시 객체로 오므려라.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하면 시리얼라이제이션 해라,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코딩으로 만들어 봐라. 스트림 버전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XML 버전으로 만들어라. XML 버전으로 만들 때 뭐 싹스를 쓰면 이렇게 되고 돔을 쓰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엑스패스 뭐 이런 것들, XSLT 이런 건 이렇게 쓰더라.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우리 MC큐브 하면서 이런 거 많이 썼었어, 니들. 그거에 대한 제반 지식, 그냥 업무에서는 그냥 외워서 썼지만, 원래 제이슨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자리였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단계 깊게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더라. YML은 슬라이드에는 내가 만든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 근데 소스 이클립스에는 있어. 그래서 이번 2시간 정도 하면 되겠네. 이론 이렇게 했고 실기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기를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런 소스를 코딩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GTP를 잘 몰랐었거든. 근데 이때 이거 만들었을 때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그때 내가 GTP를 좀 친숙했으면 이거 안 짜고 있었을 건데. 근데 니들 선배들 그 일기 친구들 교육할 때 보면 할 때 이런 거 안 짜거든. 그냥 GTP 저번에 니들이 했던 것처럼 GPT 열어놓고서 EMP 테이블에 DAU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거든. 오라클에 EMP 테이블 DAU 만들어줘. 그럼 우리 코딩 한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싹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 만들어주면 만들어주거든. 다음 시간에는 그거로 이렇게 돌려봐가지고 실습하고 그거를 걔가 만들어준 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돌려보고 하는 쪽으로 해봅시다. 질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질문 해도 돼. 아,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너무 대충 하고 갔구나. XSLT부터 얘기해줄게. 별거 없어. 뭐냐면 XSLT, 마지막 T가 트랜슬레이션이야. 아까 내가 그거 XML이 확장 가능해가지고 뭐 HTML도 XML이고 MSML도 XML이고 다 보면 웰폼도 XML인 건데 DTD만 달라져가지고 XML 모양만 조금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사이에 변환. 그러니까 그건 거야. 실무에서 어떻게 많이 쓰였냐면 실무에서 쿼리를 날려. 그럼 리졸셋이 나오지. 그걸 가지고 XML 만들어서 줬어. 엑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XML 만들었어. XML 가지고 화면에 뿌릴 수 없잖아. CSS, HTML 어쩌고 저쩌고로 이 XML을 바꿔야 되잖아. 변환,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 그때 XSLT를 썼었어. 그래서 A 타입의 XML을 B 타입의 XML로 바꾸려면 우리 저것도 MC큐브 해봤으니까 많이 익숙할 거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매핑이거든. 이 엘리먼트는 이렇게 바꿔. 이 엘리먼트는 이렇게 바꾸고 이 어트리뷰트는 여기는 엘리먼트로 해줘.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는 여기는 어트리뷰트로 바꿔줘. 막 이런 매핑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XSLT한테 원본 XML이 이렇게 생겼고 매핑도 XML로 정의하거든. 매핑은 이렇게 생겼어. 만들어 라고 하면 XSL 트랜슬레이터가 그걸 짬뽕을 해가지고
목표 XML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쪽에 쓰는 건데 요즘엔 거의 안 써. 그리고 XPath는 XML을 패스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XML이 트리 구조잖아, 이렇게. 우리 흡사 탐색기, 저기 윈도우 탐색기의 트리 구조처럼 여기 트리 구조잖아. 윈도우 탐색기에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파일 만들 때 어떻게 했지? 패스 줬잖아. 루트 밑에 뭐 C 드라이브 밑에 뭐 밑에 무슨 파일을 해라 하면 그 파일이 통 튀어나오잖아. 똑같아. 여기에서 이 스캇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돔을 만든 다음에 돔을 만들어서 이 스캇이라고 하는 거를 겟 해오고 싶어. 그러면 엑스패스를 안 쓰면 뭐 루트 엘리먼트 EMP라는 걸 찾아서 get children 해가지고 children 중에 name하고 higher date인데 name에서 name 엘리먼트를 찾고 name 엘리먼트의 값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 엑스패스는 루트 밑에 문자열로 루트 밑에 EMP 밑에 name 줘라고 던지면 XSLT가 돔을 샥 뒤져가지고 스캇이라고 하는 값을 통 빼서 주는 거야. 근데 그 윈도우 탐색기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하이러치만 있는데 XML 같은 경우에는 막 어트리뷰트들도 있잖아. 어트리뷰트들을 패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노테이션 같은 게 좀 있는 거지. 그래서 EMP 밑에 골뱅이 EMP NO 하면 골뱅이 자가 앞에 붙은 거는 어트리뷰트다. 뭐 이런 좀 무엇들이 있어. 규칙들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찝고자 하는 곳을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패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 엑스패스 엔진한테 던져주면은 거기에 따른 값을 띡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패스 넘겨주고 새로운 값을 딱 주고 셋 하면 세팅해주는 거고 그런 쪽으로 쓰는 거. 이 두 개. 아까 그 JAXP에는 이런 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어. 콤마 뭐, 콤마 뭐, 콤마 뭐. 자바 오브젝트, 그 XML 오브젝트 저기 바인딩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XML을 객체를 XML로 바꿔주는 애도 있고, 아까 소윤이가 물어봤던 JPA, 이거는 뭐, 객체를 테이블로 하는 것처럼, 그런 어쩌고 저쩌고 B자 들어가는 게 바인딩 해가지고 매핑해주는 애들이 많지. 또 질문. 이해됐지? 소연? 저기, 저기. 다영? 정우님, 다 이해했어?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적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해했, 이해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물어봐가지고. 유인님, 오케이. 선우는? 듣고는 있었지? 으. 자, 지금이 몇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